졸업 축하한다 28살. 학사모를 벗어놓고 교문 앞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웃음이 좋으면서도 어쩐지 미안했다. 대학 졸업은 기쁘지만 현실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나는 인서울 어느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다. 입시 때는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결과가 좋았고 친척들은 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취준생이다. 나에겐 형제도 없다. 외동으로 자랐고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 우리 집은 절약이 일상이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계절마다 한 벌. 그래도 사랑은 넘쳤다. 다만 대학 등록금은 직접 감당하라는 게 우리 집 룰이었다. 20살 넘었으면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나는 언젠가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장학금은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못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너는 부모님 안 도와주고 공부만 하잖아. 이런 말 들을까봐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도 괜찮아 바쁘니까라며 웃었다. 졸업하고 나니 생각보다 더 막막했다. 대기업은 채용 자체가 없었고 중견기업도 공고는 올라오지만 지원하면 거의 불합격 메일만 날아온다. 하루 종일 자소서 쓰고 면접 가면 스펙은 괜찮은데 아쉽다는 말만 들었다. 뭐가 아쉬운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도 넣어봤다. 근데 연락이 안 온다. 서류 탈락이란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 내 존재도 함께 지워진 기분이다. 그 와중에 친구 한 명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다. 일단 사원부터 배워보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미 차도 뽑아줬고 출퇴근은 아버지랑 같이 한다. 그 회사는 연매출 300억 500억. 30년 가까이 운영된 튼튼한 곳이고 친구는 10년만 지나면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말은 안 해도 부럽다. 솔직히 그 차가 처음엔 되게 신경 쓰였다. 어떻게 샀냐? 고 물었더니 친구는 머쓱하게 웃으며 집에서 사줬어라고 말했다. 친구는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되게 겸손하고 따뜻했다. 그러니까 더 현타가 왔다. 있는 집에는 여유도 있구나 싶었다. 그 친구는 서울에 30억짜리 집이 있고 지방엔 별장도 있다고 한다. 부모님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아직 부모님한테 등록금 빚이 있다. 취업하자마자 갚아야 한다. 누가 보면 사소할지 몰라도 나한텐 꽤 무거운 약속이다. 친구가 밉지 않다. 착하고 잘했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더욱 내 처지가 조금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던 하루. 문득 창밖을 보는데 하늘이 맑은데도 마음은 흐렸다. 친구를 만난 건 오랜만이었다. 졸업식 이후로는 서로 바빠서 잘 못 봤으니까. 야,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졌네. 친구는 늘 그렇듯 밝고 편안한 얼굴이었다. 커피숍에서 앉자마자 친구는 요즘 배우는 일 이야기부터 꺼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세게 안 밀어줘. 일단 밑바닥부터 해보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출퇴근은 회사차로 하고 중간에 헷갈리는 건 아버지랑 바로 회의실에서 조율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울 수 있는 구조라 좋네. 진심이긴 했다. 배울 수 있고 덜 불안한 구조. 그게 참 부러웠다. 점심은 친구가 샀다. 요즘 취준생인데 무슨 돈이냐? 나중에 갚아.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렸다. 나는 요즘 밥 한 끼가 아깝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괜히 손이 떨린다. 계산대에서 카드 찍는 친구의 손을 보며 나는 언제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는 좋은 사람이었다. 겸손했고 시기나 자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점점 마음속이 조용히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남 탓도 안 하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를까? 야, 너는 잘 될 거야. 인서울이면 괜찮은데 붙을 수 있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괜찮은데? 그 괜찮은 데는 서류조차 못 통과하는 곳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얼굴을 훔쳐봤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
그래도 다들 갈 곳이 있는 사람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가끔 아버지 얼굴을 보면 괜히 죄책감이 든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계신 게 보인다. 뉴스에서 청년 실업률 얘기 나오면 볼륨을 줄이시는 게 느껴진다. 어머니는 늘 말한다. 너는 착하고 성실해서 잘 될 거야. 나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미안하다. 나는 비교 안 하려고 한다. 친구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자면 비교는 안 하려 해도 마음이 스스로 비교를 시작한다. 하나는 정답지처럼 착착 흘러가고 나는 아직 문제를 읽지도 못한 상태 같았다.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자소서를 다시 썼다. 진심을 담자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진심만으론 안 되는 현실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소서를 보내고 나면 잠시 설레는 시간이 있다. 혹시 이번엔 연락이 올까? 혹시 면접이라도 보게 될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희망은 스팸 메일함처럼 묻힌다. 이번에도 안 됐네. 익숙해진 말이다. 실망도 이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반복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그 생각부터 든다. 누구는 직장 가고 누구는 등교하고 나는 오늘도 같은 방 안, 같은 책상 앞. 부모님은 눈치 안 주신다. 그게 더 아프다. 차라리 뭐라고 하면 덜 미안할 텐데 늘 똑같은 말만 하신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기회가 올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가끔은 밖에 나가 괜히 멍하니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본다. 점심시간 웃으며 걸어가는 직장인들. 전화로 무언가 지시하는 말투. 아이디카드를 목에 걸고 이따 회의 들어가야 되라며 걸어가는 사람들. 나는 그런 평범한 대화조차 이제 부러워졌다. 내겐 아직 그런 세계가 없다. 입장조차 못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반찬을 내어주신다. 맛은 없어도 먹어봐. 영양은 있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는다. 하지만 그 밥숟갈이 자꾸만 무겁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따라온다. 가끔 아버지는 퇴근 후 조용히 앉아 TV를 보신다. 예능이든 뉴스든 늘 무표정하게. 그런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나를 보면 스스로가 투명한 인간처럼 느껴진다. 존재는 있지만 쓰임은 없는. 그래서 일찍 자는 척하며 방에 들어가 누운다. 사실 잠도 안 오는데 내가 잘못 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누구도 내게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고 나는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래도 가족에게만은 괜찮은 아들이고 싶었다. 취업을 못해도 밥을 같이 먹고 아픈 말은 하지 않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요즘은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맞다. 하지만 그다에 속한다고 해서 내가 덜 힘든 건 아니다. 야, 주말에 잠깐 나올래? 드라이브나 하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별 생각 없이 좋아라고 했지만 막상 약속 날이 되니 괜히 신경이 쓰였다. 뭘 입어야 하나? 이 차림 괜찮나?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친구의 차는 SUV였다. 고급 외제차는 아니지만 중고라도 3천은 넘을 텐데 깔끔하고 잘 관리된 차 안에서 나는 어쩐지 조심스러워졌다. 요즘은 어때? 친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그렇지. 계속 넣고 있어. 어딘가는 붙겠지 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아버지한테 마케팅 배우는 중이야. 현장 뛰어보니 생각보다 재밌더라. 질투는 안 했다. 정말이다. 근데 이상하게 친구가 말하는 재밌다는 감정조차 부러웠다. 나는 요즘 아무것도 재밌지 않았다. 카페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시켰다. 계산은 또 친구가 했다. 내가 불렀잖아. 걱정 마.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 번 더 내 마음을 눌렀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사주는 커피에 감사함과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번에 직원 하나 더 뽑으라 하시더라.
나는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내가 뽑는 건 아니지만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같이 보긴 했어.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아직 면접 대상자조차 못 됐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내게 말했다. 넌 예전부터 성실해서 잘할 거야. 시간 문제지 본질은 안 바뀌잖아. 나는 그 말이 진심이란 걸 안다.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일까? 그 진심조차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나를 내려주며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진짜로. 나는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다. 근데 그 손 안에 나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친구는 자리를 얻고 기회를 얻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문 앞에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자소서를 쓰지 못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헷갈렸다. 처음으로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 그런데 부엌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노트 한 권. 적금 명세, 카드 내역, 생활비, 보험료.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 그리고 그 아래엔 대학 등록금 총액 10,000원. 갚는 시기 취업 후. 그렇게 써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움직였다. 아버지는 말은 안 했지만 계산하고 계셨다. 나를 믿고 나를 기다리며. 그게 더 아팠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한밤중에 가슴 위로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침엔 따뜻한 국이 최고야.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반찬을 더 얹어주셨다.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냐? 피곤해 보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숟갈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조용히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절약하며 살아오셨는지 나는 안다. 청춘의 끝자락을 나 한 사람에게 걸고 계신 분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루는 어머니가 묻지 않아도 내 방 청소를 해주셨다. 책상 위에 있던 취업 관련 책을 정리하시다가 무심코 말했다. 이 책은 다 읽은 거야? 나는 대답했다.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또 조용히 무너졌다. 부모님은 나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결과를 요구한다.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가는 나 자신이 끔찍하게 초라하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이름으로 입사 메일을 받고 첫 월급으로 그 노트에 적힌 금액을 갚는 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자소서를 쓴다. 쓰다 멈추고 다시 쓰고 지우고 또 적는다. 그게 지금의 나다. 하루는 아침부터 메일이 와 있었다. 기업 채용 결과 안내드립니다. 열기 전부터 결과는 알았다. 이번에도 탈락이었다. 면접은커녕 서류에서 떨어졌다. 그날만 5통. 열심히 쓴 자소서, 몇 시간을 들여 고친 문장들. 그 모든 것들이 단 2줄의 메일로 사라졌다. 아쉽게도 귀하의 역량과 당사 인재상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역량은 뭔데? 인재상은 또 뭐고? 친구는 요즘 바쁘다. 연락도 줄었다. 뭐라 할 수 없다. 일이 생기고 루틴이 생기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멈춰있는 사람이다.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 이름은 있지만 소속은 없다. 학생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공백. 그 공백이 내 가슴을 찌른다. 가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겨도 뭔가 입이 무겁다. 요즘 뭐해? 라는 질문 하나에 나는 거짓말을 고민하게 된다. 취업 준비 중이야.
라고 말해도 상대가 아라고 끄덕이는 그 1초의 침묵이 너무 무겁다. 그 눈빛 안에 그럼 아직도 무직이구나가 숨어있는 것 같아서 SNS도 보기 힘들다. 누군가는 입사하고 누군가는 제주도에서 워케이션 중이고 누군가는 회사 힘들다며 짜증을 낸다. 나는 그 힘들다는 회사에 입사조차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쓴 문장도 내가 준비한 대답도 이걸로 되겠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루 종일 준비하고 밤에 누우면 더 허망하다. 정말 조금이라도 앞으로 간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같은 자리에 머문 걸까? 어느 날 거울을 봤다. 눈밑이 퀭하고 표정이 없다. 말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다. 이게 진짜 28배 얼굴일까? 가끔은 눈 감고 상상한다. 출근길, 사원증 목에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며 나가는 아침. 그 장면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마지막 끈이니까. 욕심도 없고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합격입니다. 그 5글자를 내 이름으로 듣고 싶을 뿐이다. 어느 날 메일함에 또 하나의 통보가 왔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면접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처음으로 받은 전화였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목소리로 받은 전화는 내가 기다리던 그 한 줄이었다. 기업 면접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월 1 오후 2시에 면접 장소로 오세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모든 게 다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기회가 내게 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낯설다. 면접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 자소서가 아닌 실제 대면에서는 어떻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책상 앞에 앉아 밤새 면접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답이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일까? 자신감도 없는 그저 흔들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면접 당일 하루 종일 손끝이 떨렸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두려웠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였다. 괜찮다. 그냥 가면 된다. 그렇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 길은 나를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좁은 면접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지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면접은 예상보다 길지 않았다. 여러 질문에 차례차례 답했고 끝나고 나서 문득 느낀 건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내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까? 자소서처럼 준비된 대답은 내 안에 없었다. 단지 스스로를 믿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면접을 마친 후 그날 밤은 다시 긴장 속에서 보냈다. 결과를 기다리며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제는 알았다. 결과를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혹시 이번에도 다시 탈락한다고 해도 나는 이 면접을 통해 배운 게 많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어떤 결과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를 성장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며칠 후 메일함을 수십 번 열었다. 새로 고친 버튼이 망가질까 걱정될 만큼 계속해서 눌렀다. 그리고 어느 오후 결과가 왔다. 기업 채용 결과 안내드립니다.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다. 실망, 허탈함, 분노. 그런 감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지침이었다. 이제는 슬프지도 않았다. 너무 많이 반복된 감정이라. 그저 익숙했다. 밥상 앞에 앉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면접 어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평소 같았어.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푸셨다.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다. 그게 더 아팠다. 밤에 혼자 앉아
거실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떠올렸다. 거기 적힌 숫자들, 그 옆에 적힌 내 이름.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갚았다. 부모님의 기대도, 내 삶에 대한 책임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는 언젠가 잘 될 거라는 말을 믿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취업 사이트를 닫고 지역 소상공인 공고를 검색했다. 소규모 회사, 인턴, 계약직. 작아 보여도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한 발 내딛는 용기였다. 친구에게도 연락이 왔다. 야, 요즘은 어때? 나는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좀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나도 나대로 시작해보려고. 친구는 진심으로 응원해줬다. 그 친구는 내게 늘 그랬다. 겸손하고 착하고 가진 걸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가 부럽지만 이젠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나도 내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배경은 평범하다. 외동아들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누구도 나를 밀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당신도 어쩌면 모두 비슷할지 모른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멈춰있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지만 결국 각자의 속도로 걷는 중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됐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느리지만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괜찮다고 오늘은 스스로에게 말해본다.